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공식 행사의 꽃 의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제 행사, 공식적인 행사 말고도 사적으로도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어떠한 모임 행사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에티켓, 매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전이 되겠지요. 여러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My Real Story라고 하는 코너도 만들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 1편의 첫 시간, 그 어원이 뭘까? 어떻게 해서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됐을까? 탄생 배경,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지요. 의전, 그 어원과 탄생 배경. 여기 보시면 의전을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리스어로는 the first glue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글루가 풀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서류가 이게 진짜다. 이거를 공중된 내용이라고 하는 그 문서의 맨 첫 장에다 붙였다는군요. 그래서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인데 glued to 하면 어디에다 풀로 붙인 이런 뜻이에요. The front of a notarial document. document가 서류지요. notarial 하면은 공증을 한 giving it authenticity, authenticity라고 하는 거는 정통성, 이거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러한 그 공중, 이거를 맨 앞에 붙인 종이, 이게 바로 의전이라는 어원의 시작이 되는군요.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서류가 있고요. 여기 간판이 있네요. 노테르라고 프랑스 말로 쓰여져 있어요. 공증인 이거 해주는 그 간판이네요. 그 후에 여러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해외에 어떠한 문서를 교류를 하고 또 이거를 작성했을 때 이것이 정말 맞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 이게 오늘날 와서는 국제적인 그 예절, 예우로 인정된 시스템이 됐네요. 자, 또 살펴볼까요? 17세기, 18세기 유럽, 궁중, 그 의례를 보면 여기 루이 14세,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죠. 절대 왕권, 짐이 곧 국가다 라고 했던 그 루이 14세. 이 루이 14세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궁중의 매너를 굉장히 까탈스럽게 요구를 했대요. 귀족들이 왕 앞에서 덜덜 떨었다는군요. 에티켓에 어긋나면 완전히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반대로 에티켓을 잘 지키면 출세도 하고 이런 루이 14세. 이 사람 요 초상화 보면은 구두가 빨갛지요. 요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아, 나의 그 왕권. 이 또 상징인데요. 베르사유 궁전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베르사유 궁전에 요것이 없었답니다. 요게 뭘까요?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의자 밑에 변기를 붙여서 그 의자의 면을 열고 볼일을 보고 또 닫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만 되면 하녀들이 이런 모든 그 변기의 오물을 바깥으로 내보냈겠지요. 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길바닥이 흙에 여기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사회생활 할 때 높은 신발을 신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었답니다. 권위의 상징도 되고요. 자, 그런데 루이 16세로 넘어와 보면은 예복, ceremonial dress. 오, 이건 더 화려해졌어요. 긴 칼도 있고 가발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프랑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파리에 회의가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한 10년도 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이상하게 그 식사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오프닝처럼 되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길래 이를 쭉 걸어가야지 하다가 부글부글부글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료 화장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내고 가는 거. 찾았지요. 가게 들어가서 우리가 토일렛이라고 하는 게 변기지만 프랑스 말로 화장실의 또알렛. 이게 어딨냐고 물었더니 영어로는 first floor, 프랑스 말로 premier étage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1층 가게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여러 가게도. 나중에 알았지요. 여기서 말하는 premier étage 1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2층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층을 ground floor,
그라운드, 땅, G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고생했던 이야기. 자, 이제 돌아가서 의전 얘기. 유럽의 궁중의 의례가 아주 까탈스러웠다. 의도적이었다. 다음 얘기 볼게요. 이번에는 18세기로 넘어왔어요. 미국 이야기예요. 특별 예복 대신에 이 미국의 대사들은 또 정치인들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심플한 이런 복장을 좋아했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미국 대통령인 줄 아는 사람도 꽤 돼요. 아니죠. 이 사람이 과학자, 언론인, 교육인, 정치가 우리 옛날 학창시절에 피레침 발명한 이 벤자민 프랭클린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이분이 1776년 미국 독립선언 기초도 만들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100달러짜리가 있죠. 미화, 달러. 이 사람 얼굴이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으로 착각하기 딱 좋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의 외교관으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대사로. 미국과 프랑스의 동맹도 잘 만들어냈고 프랑스 원조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루이 16세를 접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롱을 할 목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레모니얼 드레스, 정식 예복 안 입었대요. 가발도 안 쓰고 긴 칼도 착용을 안 했고 평복으로 만났대요. 사람들은 그 궁중에 있는 프랑스 귀족들은 조마조마했겠지요. 하지만 프랑스 왕이 호기심으로 우와 저렇게도 옷을 입고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아하고 교양 있게 환영을 해줬다는 이런 일화도 있네요. 자, 우리 또 다음 얘기 볼까요? 이번에 근대로 넘어왔어요. 대사 얘기가 나와요. 유럽.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여기 뽑아봤어요. 사두마차. 마차인데 말이 네 마리가 끌어요. 영어로는 the coach and four 이렇게 돼요. 우리 코치 하면 자꾸 운동선수 코치만 생각이 나지요. 이 마차를 코치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깐 두고 일로 넘어가 볼게요. 대사의 등급을 뭐로 매긴 줄 아세요? 자기네 나라의 힘이 세면 그 대사도 힘이 센 걸로. 즉 나라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대사도 힘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힘이 중요했을까요? 의전, 순서, 자리매김 아주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라의 힘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하지요. 회의나 만찬 때 아주 힘있는 나라의 대사들은 고급의 마차에 아주 능숙한 마부에다 말도 잘 날리는 이걸 타고 빨리 회의나 아니면 만찬 좌석에 선착순으로 타닥 앉는 거예요. 반면에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이 마차의 바퀴도 조금 좀 느슨하게 고장나게 만든다거나 말 다리도 좀 다치게 한다거나 해서 어떤 나라의 대사가 일부러 못 오거나 지각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나중엔 칼싸움 나고 피 흘리고 난리가 났겠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협정 같은 거, 조약 같은 거 다 파기해버리고 굉장히 심각했대요. 자, 이제 마차 얘기로 돌아올게요. 영어로 마차가 코치거든요. 시카고에서의 마차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9.11 사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9.11 사태가 나기 거의 1년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와 관계되시는 분하고 미국의 뉴욕 측하고는 이미 예방, 방문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9.11 사태가 터진 이후 한 달 조금 지나서 갔어요. 그러면 시카고에서 내려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금방금방 갈아탈 거를 하루를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복잡한 어수선한 그런 사태, 뭐 흰가루도 날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오래간만에 시카고 왔는데 어차피 내일 비행기 연결되니 우리 시내 구경 갑시다. 마차 타고 가는 거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흑인 마부가 그 마차를 몰고 말 한 마리였어요. 돈 냈거든요. 그런데 날씨는 좀 추웠지만 모든 집집마다 지나갈 때 보면은 성적이 우리로 치면 태극기잖아요. 다 집에 붙이고 이 마부도 자기 마차 위에 성적이 붙이고 아주 애국심이 불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마차라고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carriag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화물 같은 걸 운송한다는 의미가 세고요. 우리 마트에 가면은 카트에다가 장 볼 때 실지 않습니까? 요것도 카트, 짐 싣는 수레 같은 거. wägon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승용차 중에 뒤세 공간 좌석 대신에 짐 실을 수 있게 만든 거. 이게 wägon 스타일이죠. 또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 영화 서부 개척, 그러니까 동부에서 wägon, 마차, 짐 다 싣고 동부에서 서부로 금을 찾아 우리 쭉 이동하는 그런 영화도 있을 거예요. 이게 wägon이에요. 또 하나 chariot 혹은 chariot. 그렇죠. 로마 시대에 우리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전차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근대 유럽의 대사들의 경우는 정말 자기가 어느 나라의 대표냐에 따라서 그 힘의 균형이 그대로 대변됐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켰다. 자, 다음 볼게요. 미국이 이제 드디어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독립도 되고 이제 강한 나라가 됐어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죠. 여기에 물론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그 다음에 캐피톨, 캐피톨이 국회의사당이에요.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학점이 낙제점 나왔어요. 캐피톨 구별 못했어요. 캐피톨 이것은 국회의사당인데 캐피탈 이 의미도 많지요. 수도, 자본, 대문자 발음도 비슷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캐피톨 구별해 주세요. 국회의사당하고 백악관 사이에 아주 넓은 길, 애비뉴 있어요. 펜실베니아 애비뉴 이 대로. 그 당시엔 이 대로에 이렇게 마차로 서로 각 나라의 대사들이 빨리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부른다. 빨리 가자. 또 의회에 가야 된다. 이 달리기가 없었답니다. 왜 없었을까요? 다음 장에 답이 있어요. 1815년 비엔나, 우리 또 빈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모든 외교관들의 골칫거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골칫거리다라는 것이 여기 단을 보시면 settle down은 해결된 거고 thorn이란 낱말이 나와요. 원래 thorn 하면은 가시거든요. 여기다 y를 붙여갖고 형용사가 됐어요. 그 가시가 돋친 듯한 골치 아픈 이런 문제. 그런데 뭔데? 대사관들의 ambassadorial precedence, 앞으로 이 낱말 의전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precede 하면은 앞서가다. precedence 하면 누가 먼저 앞서냐, 앞에 자리에 있는가, 서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어렵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면서도 아주 민감한 문제, 서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빈회의, 외교전쟁이 치열했는데 여기서 결정이 나왔어요. 대사들 자기 나라의 힘 크기 상관없다. 신임장 이거 언제 받았느냐? 이걸로 결정하자. 무엇을? precedence, 서열을 한 거예요. 신임장 credentials 이거에 따라서 횟수가 언제냐? 또 만약에 횟수가 같다면 몇 월 달이냐? 라고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 후 1818년에 엑스-라-샤펠르 여기에서 또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떠한 조약을 만들 때 서명하는 순서도 알파벳 순서로. 그것이 쭉 전통이 돼서 우리 올림픽 때 국가 입장 알파벳 순서로 하지요. 물론 코리아를 K로 시작하느냐 C자 코레아로 하느냐에 따라 순서가 좀 바뀌겠지만요. 알파벳 순서가 이런 거 있고 좌석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나라의 국기를 개항할 때도 알파벳 순서로 이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대네요. 와 이렇게 문제가 또 해결이 됐군요. 또 다음 볼게요. 이번엔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이러한 의례가 있었다. 나라의 5가지의 의례, 오례, 길례, 흉례, 빈례, 군례, 가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길례, 이게 제사구나. 여러 가지 나라의 제사. 흉례, 이거는 장례식이네요. 빈례,
손님이 오셨네요. 귀빈이 오셨어요. 이렇게 외교 사신들 접대하는 거. 군대 의식 있겠죠? 뭐 출정 의식, 열병 의식 같은 거. 가래, 이거 혼인이고요. 이렇게 5가지 나라에서 예의를 갖추어라 하는 예법 절차를 어떠한 그림도 그리고 글을 써서 만든 책이 있어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왕실에서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 일반 사람들도 잘 이렇게 하십시오. 시행착오 없이 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런 왕과 왕비의 혼례 같은 거를 시연도 한다고 그래요. 또 다음 볼까요? 이번에 좀 사진을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왕의 생일잔치, 이것도 재현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종묘 제례악 많이 들어보셨어요? 종묘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주 긴 이게 종묘 건물이지요. 요 안에 임금 그리고 그 왕과 왕비의 위패가 쭉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5월달만 되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교사들 여러 그 외교관들을 초청을 해요. 5월달에. 그래서 종묘 행사를 보여줘요. 문화행사의 하나로. 이때 이 문이 다 열리고 이 시의 아주 중요한 집정관 하시는 분들이 의복을 다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 선조 왕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맞는 음악 연주해 주시는 국악 이런 제례악을 하게 되겠죠. 제사에 필요한 음악 연주를 해주게 돼요. 이때 에피소드 통역을 여러 번 하러 갔었는데 그때 문제점 참고하시면 혹시 비슷한 행사를 하실 때도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항상 걱정이 뭐죠? 맞아요.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천막을 준비한다는 거. 근데 한 경우에는요. 햇빛이 쨍쨍 아주 날씨는 청명하고 좋았어요. 아주 더웠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할 때 보면 무대 양쪽에 스크린이 아주 큰 것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볼 수 있게. 문제는 너무 날씨가 청명하고 맑으니까 이 스크린이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이 스크린 위에 약간의 지붕 같은 거 가림막을 해서 이렇게 화면 잘 보이게 했다는 이런 꿀팁도 있고요. 제 경우 고생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통역 부스, 동시통역 부스가 완벽하게 갖춰지질 못했거든요. 바람 불었어요. 제 원고 다 날라갔어요.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도 있으니 야외 활동할 때는 이런 것도 참 조심했으면 좋겠다. 종이 날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왕궁 내에 행차 장면도 있지만 저 위 좀 봐주세요. 궁중 상차림이라고 했지요. 이게 전주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실화입니다. 한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전주라는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는 국제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엽시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조마조마했지만 아주 성공을 했어요. 이런 국제 행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음식의 문제도 참 중요해요. 이 전주에는 궁중요리 대학교의 학과 교수님이 제자와 더불어 이렇게 궁중 상차림을 했어요. 그때 외국분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그 중에 VVIP 20명분 독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물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상다리가 굉장히 높은 상다리 큰 테이블처럼 길게 했어요. 이것도 아주 그 전문가들이 그 목재 전공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밥상에다 구첩반상을 해서 이 많은 학생들이 2명씩 이 독상을 쭉 20개가 쫙 들어오니 그것도 멋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전주에서 한 그 학술 행사였지만 기념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궁중 상차림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독특한 장소에서의 이런 행사를 하는 유니크 베뉴가 하나의 트렌드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에피소드도 여러분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또 다음 볼까요? 와,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빈례의 예네요. 옛날에 의전의 기본으론 외교에서는 4대 규린이었대요. 큰 나라 받들어 섬긴다. 이웃나라 화친,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좌석을 보면
동쪽이 상석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서쪽이 하석. 여기도 벌써 위아래가 있는데 방향으로 했네요. 자, 이것도 벌써 의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공식 행사의 꽃 중에 의전 이야기 1편의 첫 번째 어원 탄생 배경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와 현대에 와서 의전이 어떻게 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됐나 이거 알아볼 거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